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논문 세미나 발표 준비할 때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연구실은 매주 석박사 과정들이 같이 논문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 처음 들어가서 논문 세미나 준비할 때는 그 세미나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박사과정 들어온 지가 좀 됐고 여러 사람들이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요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됐어요. 처음 세미나 참석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발표하는데 급급하기도 했고, 또 제가 아무리 박사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발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께서는 세미나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셨고, 또 공부를 좀 더 일찍 시작한 선배 입장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비슷한 종류의 시행착오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들을, 또 제 눈에 보이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은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하는 세미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본인이 읽었던 논문에 대해서 요약하고 발표하는 이런 세미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논문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논문을 왜 선택했나?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이 논문에 대해서 나는 왜 선택을 했나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만족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논문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라는 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 논문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혹은 이 논문이 내 연구에 어떻게 연계가 되나. 예를 들자면 오늘 발표하는 이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 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또는 이 연구에서 말하는 시사점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우리 분야에서 좀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발표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제가 여러 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런 종류의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전체가 아니라도 이 논문 내용 중에 어떤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하고 혹은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논문들은 의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내용에 집중해서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알아서 판단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한데 사람들이 평소에 접하는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우리가 세미나 할 때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분명하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 듣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는 데 도움을 좀 더 잘 드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달할 때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해한 것,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중요한 정보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섞어서 전달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조를 명확하게 내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전달할 내용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논문의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섞어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혼란스럽고 듣는 사람들도 도대체 무엇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해한 것과 중요한 것들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필요하다면 이 논문에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됐다라든지, 그리고 논문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하게 질문을 던진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묻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 논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문 세미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문 세미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피해야 할 건데, 제가 어떤 논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중요한지 어떤지,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그런 판단이 없이 내가 골랐으니까 그냥 무조건 끝까지 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문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논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논문들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읽어야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선택하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서 여러 논문 중에 선택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필독 도서를 읽듯이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읽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또 피했으면 하는 게, 끝까지 읽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듣는 사람에게도 의미도 없어 보이고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굳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뭔가 전달할 때 힘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내가 말을 할 때 힘이 실리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도 맥이 빠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럴 때 분명히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이해를 못했고 질문도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배씩 당황을 하게 돼서 말 자체도 꼬이고 이상한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은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또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문 세미나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문 세미나를 한다는 자체가 물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의무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논문 세미나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논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논문을 보는 눈을 기르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논문, 내게 중요한 논문,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들을 선택하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내 발표를 보는 사람들도 내 발표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학부생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발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생들한테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이 발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 발표를 듣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공통적으로 거의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정말 비슷하고 또 정말 정확하구나.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어요. 하물며 저희가 석박사 과정들이잖아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더 잘 볼 수 있겠어요. 그만큼 본인도 세미나와 강의를 많이 해봤고 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잘 알지만 상대방이 보는 눈도 정말 정확하다. 반대로 나도 또한 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정확한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런 논문들은 좀 도움이 안 되는 논문 같아요. 이게 계속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되지만 나중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도움이 되지만 나중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종속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내 연구 분야와 내 관심사와 동떨어진 논문인 거예요. 이런 논문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뭐 좋은 논문이라도 지금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연구 분야가 조금씩 넓어지거나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내 관심사가 또 다른 것과 접목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논문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잠깐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논문의 질에 의구심을 좀 품게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주관적인 판단인 건데요. 이렇게 논문을 봤을 때뭐 구조라든지 논리가 전개된 그런 양상이라든지 기술상, 그러니까 뭐 쓰여진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뭔가 허술해 보이고 빠진 게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런 논문들은 보셨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빨리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는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논문 세미나 발표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봤어요. 이런 것들이 연구실에서 하는 논문 세미나일 수도 있고 대학원 수업에서도 발제 형식으로 논문을 선택해서 읽고 발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니까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